예상대로였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차담은 뚜렷한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비서실장이 배석한 차담으로 응대한 윤 대통령 반응에서 어쩌면 충분히 예상이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한 대표 측은 할 만큼 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서로 할 말을 다 했고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으니 빈손회동은 아니라고 말이죠. 두 사람간 대화를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적 쇄신 부분입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대통령은 인사는 내 몫이라며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지적한 건 인사를 내릴 만한 사유가 안 된다면서요. 첫 소식 이기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앞에 놓인 붉은색 파일. 한 대표는 정리된 요구사항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씩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측근들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입니다. 네,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왜 문제인지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대표는 이들이 김 여사와 수시로 연락해 인사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구체적인 잘못을 알려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한 대표가 면담에서 제기한 건 의심일 뿐이라며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처리 관련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나온 4표의 이탈표보다 더 많은 여당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경고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겠느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두 번째는 대외 활동 중단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 그러니까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또 요즘 말이 많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영웅패를 수여합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지난 2년간 매번 함께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전직 영부인 관례의 근거에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없었다며 장모 구속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자신은 명 씨와 단절했지만 김 여사는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2부속실이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한 대표는 공공기관장 내정설이 도는 강훈, 김오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실명을 콕 집어 거론하면서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과 함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대표가 직접 실명까지 거론한 인사는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과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입니다. 강 전 비서관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 8월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 한국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이 불거졌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강 전 비서관은 관광 관련 경력이 전무한 가운데 한 대표는 이전부터 강 전 비서관 인사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실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인물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좌관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될 때도 낙하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마저도 총선 출마를 위해 반년도 안 돼 사퇴했는데 다시 보은 인사 논란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인적 쇄신을 내건 한 대표가 이른바 김 여사 라인 정리뿐 아니라 공기업 낙하산 문제 해결까지 촉구한 셈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건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떻게 일찍 도착한 당대표를 밖에서 25분 가까이 서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집권당 대표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다. 어떻게 김 여사 라인이라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한 그 비서관을 대통령이 대동해서 올 수 있는가?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은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놓고 훈시하는 느낌이었다 등등 이번 회동을 놓고 친한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회동 이후 친윤석열계,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함께 만찬을 했다고 하죠.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한계에선 대통령실의 의전마저도 엉망이었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당초 한동훈 대표 측은 원형 테이블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긴 직사각형 테이블을 마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손을 올려놓고 맞은편에 한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습니다. 당장 검사가 변호사를 대동한 피의자를 취조한 것처럼 보인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면담 직전 한 대표가 별도의 대기 장소 없이 야외에서 기다린 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대표가 야외에서 20여 분 서 있다가 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표가 직접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려 했는데 바로 집으로 갔다며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엔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건희 여사 라인 비서관이 함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한 대표를 홀대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며 한 대표 의전에도 최대한 배려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겐 이때가 어쩌면 기회일 수 있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결단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대통령 부부와 같이 죽을 뿐이라면서요.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며 빈손으로 끝난 윤한 회동을 맹비난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방탄 의지만 확인한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같이 죽을 뿐입니다. 김 여사 해법을 두고 여권이 분열하는 사이 친한계 중심으로 이탈표에 키를 쥔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2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를 고리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태균 씨 그리고 강혜경 씨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좀 짙어가는 김건희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의 자중질환이 계속되는 사이 민주당은 장외투쟁 등 총공세를 펼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그동안은 당정이 국정 현안을 놓고 부딪히면서도 이견이는 게 민주주의라고 봉합을 해왔는데 만남을 계기로 어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거리가 더 멀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러다 특검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생기는 건 아닐까요? 김태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좀 오늘 어땠습니까? 네, 일단 앞서 보셨다시피 어제 유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반박하는 차원의 답변을 내놨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며 야당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듯 의혹이 있으면 막연히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쳐 주십시오 했더니 나서서 열심히 더 싸워달라 뭐 이렇게 답한 꼴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여러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다 얘기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한 친한계 인사는 MBN에 민심과 대통령실이 괴리됐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대표에게 굴욕감만 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제 공은 용산에 던졌으니 민심에 반응하는 쇄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구라도 기분이 나빴을 법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늦게 왔잖아요, 회동에. 그런데 또 일찍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 추 원내대표가 왔어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남 직후 추경호 대표를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상 있는 일이라면서 만찬에 배석한 다른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있은 자리가 아니고 만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리게 되었다. 한동훈 대표 뭐 당연히 서운했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한 대표가 직접 친한계 의원 텔레그램 방에 유난 면담 직후 대통령 만찬에 추경호 참석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친한계 의원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전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 대표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 대표는 측근들에게 할 만큼 했다. 앞으로 더 세게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당분간은 대통령실 반응을 지켜보면서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침 오늘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지금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어제 만남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무슨 어떤 해법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요, 당장은 아니지만 민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제 회동 결과를 공유하면서 김 여사 문제 등 앞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여권을 넘어 야권으로까지 번지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명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당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혹시 불똥이 이쪽으로도 튀진 않을까 명 씨와 선을 그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혜경 씨 측이 공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는 유력 정치인 27명의 이름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등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여권 인사, 그리고 민주당 이현주 의원, 김두관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입니다. 앞서 강 씨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명태균 리스트를 확인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사위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의원들이고 그리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들 중 일부가 명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는 게 강 씨 측 주장입니다. 김진태, 박안수, 그다음에 김영성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뭔가 여론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 했던 사람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앞서 명 씨는 30명이 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김건희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 씨 측은 명 씨와 접촉한 정치인이 공개된 명단 이외에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병원에 누가 아픈 겁니까? 네, 방금 만나보셨던 공천 개입 의혹 제기한 강혜경 씨인데요. 네네. 어제 직접 법사위 국감까지 출석해서 각종 증언들을 한 데 이어 별도 기자회견까지 가지기도 했었죠. 네. 너무 많은 주목을 한꺼번에 받았던 걸까요? 결국 탈이 난 듯합니다. 지금 응급실 앞에서 대기 중이시라고요? 지금 응급실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인터뷰 요청에도 적극 응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오늘 잡혀있던 아침 라디오 인터뷰만 해도 2건이었는데요.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인터뷰를 모두 취소하면서도 짧게나마 직접 소회를 밝혔습니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일이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그 중간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 연결고리의 진실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강 씨 바쁩니다. 다음 달에 국회에 또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강 씨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온종일 여의도가 시끌시끌했는데요. 명 씨와 접촉한 정치인이 공개한 명단 말고도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한 만큼 강 씨의 국회 출석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작년엔 잘했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네네. 점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So the question is, last year in your partner's policy. 통역을 쓴 게 문제입니까? 한국말을 못하면 당연히 통역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삼는 이유가 작년에는 한국말을 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를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네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디다스 코리아가 거의 한 6년 전부터는 우리 시장 마켓시어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한 문제이고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옆에 통역사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 정도면 어휘 구사력 전혀 빠지질 않는데요. 네,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네. 하지만 여기에 태도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형이 저 주머니에 계속 손을 넣고 있었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아마 캐나다 국회에서 저딴 식으로 주머니 손 넣고 근들근들대서 정의 나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게 지금 지도 아닙니까? 네, 이제는 탄핵명령 지도까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1일부터 체계적인 서명운동에 돌입을 한 겁니다. 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실시간 서명 참가자 수가 눈에 띄고요. 곧바로 누구나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도상에 선거 지역구별로 참가자 수가 나뉘어져 있는가 하면 선거구별 순위도 매겨져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순위가 매겨지면 해당 의원들은 당연히 좀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각에선 탄핵안 발의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 상임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형인 김민웅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단체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지역별 단체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당장 다음 주말부터 장외 집회에 나선다고 하죠. 네.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지만 진짜 그랬었나? 갸웃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태웅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두 개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온통 얘기는 여기에 쏠렸습니다. 여당은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다 끝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연 재판을 하는 거냐고, 야당은 편파 재판이라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의 화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문제로 포문을 열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지금 그 사건의 재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이 짜집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서 판결 선고 시에 중계 방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편파 재판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죄 판정을 내린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미 자기 재판을 뒤집어야 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라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편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 대표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원을 믿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한군 파병 소식이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면서 이 방침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향후 군사협력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선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결론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면 방어용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왔던 비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깨고 상황에 따라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단계적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며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도 날렸습니다.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 군사협력이 주권적 권리란 러시아 주장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은 파병이 사실이 아닌 듯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파병 정황이 이번엔 친러시아 SN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꽂혀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미 대선에 영향을 받을까 백악관이 확인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끄는 사이 북한군은 진짜 전장에 배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윤지용 기자입니다. 친러 성향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북한 인공기가 꽂혀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북한 국기가 최근 해방된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의 폐석 위에 개양됐다며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지역은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사진을 북한군 투입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에게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북한군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낸 일종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인 안드리 코발렌코도 해당 사진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 이슈를 부각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포 선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 파병을 언론 보도 정도로 제한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계속 조사 중이며 며칠 내에 미국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If it's true that the DPRK soldiers are going there to join the war against Ukraine, it would certainly mark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동시에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할 정도로 러시아의 절박함과 고립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첫 번째 공식 입장입니다. 유엔 회의 중 우크라이나 측이 파병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이를 거들자 일축한 건데 미국은 아직도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가 북한이 조만간 정규군을 러시아 전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ccording to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pproximately 11,000 DPRK infantry troops are currently being trained in Russia's east. 한국 측 대표도 이를 거들었습니다. This is not merely an attack on the very integrity of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북한 대표부는 답변권까지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언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공식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러시아는 북한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They have become distracted by circulating scaremongering with Iranian, Chinese and Korean bogeymen, each one of which is more absurd than the one before.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진실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최전방 감시초소 이 GP를 폭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서로 검증단을 보내서 잘 파괴했는지 체크도 했는데 당시 북한은 지하시설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자 지하 물탱크라고 둘러대며 이를 막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호 검증 닷새 만에 우리 정부가 GP 불능화를 공표했던 거죠.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머리 위에 설치된 최전방 감시초소 GP가 폭발합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한국과 북한은 GP를 폭발한 뒤 시범철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남측 소문들을 안내하게 한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밀로 묶여있던 당시 보고서에는 검증이 부실했던 정황들이 여러 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는 검증을 못한 지역을 찍은 사진이 있거나 북한이 메모했다고 주장했다 등 식별 제한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검증단이 지하시설 검증을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지하 물탱크라며 검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검증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는 5일 만에 GP가 모두 불능화됐다고 공표했습니다. 당시 GP 불능화를 포함한 9.19 군사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임이 확인됐습니다. 범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단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의 총안구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으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의미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정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최신곡을 찾아 듣는다는 74살 현역 가왕은 익숙한 장르에 안주하기보다 음악적인 모험을 택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가요의 거장 가왕 조용필이 두 팔을 활짝 들고 정규 앨범 20집 20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노래 바운스를 담은 정규 19집 헬로로 정상에 오른 지 11년 만입니다. 세월을 비켜간 듯이 청량한 목소리로 모두를 응원하는 신곡의 제목은 그래도 돼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우승자가 전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패자의 그 마음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든 이런 마음이 지금 자기의 마음일 수 있다라. 74살이지만 늘 세련된 음악을 선보이는 조용필은 단 7곡이 들어간 이번 앨범의 작업을 위해 그동안 수백 곡을 녹음하고 버리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수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될까? 그럼 바로 또 시험해보고. 그래서 그게 재밌습니다, 사실. 결국 그 가사나 노래는 대중의 것이 되기 때문에. 창법에 신경 쓴 왜부터 일반 댄스곡처럼 반복적인 가사를 넣은 나까지 7곡의 다양한 음악을 공개한 조용필은 앨범은 마지막일 수 있지만 신곡 발표와 콘서트는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첫 국제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안 선수와 김학현 감독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마치 남처럼 따로따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경기 도중에도 불편한 기류가 포착됐던 선수와 감독, 이렇게 계속 함께 동행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안세영과 김학균 감독이 따로따로 입국장 게이트를 들어옵니다. 이번 덴마크 오픈에서 불거진 코치진과의 불화 논란에 대해 안세영은 말을 아꼈고 김학균 감독도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협회와의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이후 2달 만에 복귀한 국제대회 덴마크 오픈에서 아쉬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회 내내 안세영과 코치진과의 불편한 기류가 포착됐고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 중국 왕지이에게 패배했습니다.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안세영의 태도를 지적하며 불화설 파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불화설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파리올림픽 금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온 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유임될 전망입니다. 한편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랭킹 포인트 9,350점을 얻으며 중국의 천위 페이를 밀어내고 다시 세계 랭킹 1위를 되찾았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 대선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래 트럼프와 1~2%포인트 초접전을 벌여왔는데 이제 트럼프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걸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예측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를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도 암살될 위험이 아주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하고 청원 동참자에게 약 14억 원을 지급한 열혈 지지자 일론 머스크. 트럼프 후보처럼 자신도 암살당할 위험이 극적으로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주류 미디어가 트럼프와 자신에 대한 암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북부와 남부 경합주에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출신 리즈 체니 전 의원과 함께 트럼프 불가론을 펼쳤습니다. His former chief of staff when he was president, two former defense secretaries,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of course his vice president, who have all in one way or another used the word that he is unf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연방 정부 예산이 불법 이민자에게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didn't get the proper support from this administration. They spent their money on illegal migrants. They spent their money. They didn't have any money left for North Carolina. 한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선거인단 중 트럼프 후보가 과반이 넘는 276명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가 3개월간 모은 기부금은 18억 9천만 달러로 트럼프 후보의 한 해 모금액을 압도했습니다. 역대 어떤 대선보다 초박빙의 지지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경이 꽁꽁 닫혀버릴 것, 이민자에 대한 제한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미리미리 미국행에 오른 건데 무리한 월경 시도로 부녀가 강물에 휩쓸려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접경 지역인 타파출라. 대규모 이민자 행렬, 이른바 캐러밴 2천여 명이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로 향합니다. 대규모 인원의 멕시코 종단은 개별 이동보다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Mucha gente. Entonces, bueno, vamos por un mejor futuro para nuestra familia que están en Venezuela bajo un régimen. 특히 미국 대선을 전후로 이민자에 대한 제한이 커질 것을 우려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iene hemofobia contra los migrantes. No. Que gane el que quiera. De todas formas, mientras que México nos brinde la mano, aquí estaremos y esperaremos aquí. 멕시코 국경에 도착해서는 무리한 시도가 발생하면서 남성과 어린 딸이 강물에 휩쓸려 숨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민 당국 자료를 인용해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불법 이민자 적발 건수가 8월에만 5만 8천 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목숨을 건 이민 행렬은 대선 전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지난주 국내 시판을 시작한 비만약 위고비 역시 우려대로였습니다. 정상 체중, 그러니까 키 171cm에 55kg인데도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취재진이 정말 정상 체중인데도 약을 살 수 있는 건지 병원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핫한 다이어트 위고비 구매했습니다. SNS 속 비만약 위고비 구매기입니다. 인플루언서의 키와 몸무게는 171cm에 55kg. 체질량 지수 BMI를 계산하면 처방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려한 대로 오남용이 시작된 겁니다. 취재진이 한 병원에 전화로 정상 체중도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180에 80kg 정도인데 혹시 처방 가능한가요? 네, 원장님 상담 먼저 하시고 처방해 주실 것 같아요. 뭐 체중이 기준 안 돼도 일단 원장님 방문 통해서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방문하시고 상담하신 다음에 인바디도 측정하시고 해서 내려주실 거예요. 또 비대면 진료 앱으로도 쉽게 위고비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광풍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최고 용량만 품절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서서히 올려야 부작용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체중은 상관없이 BMI도 상관없이 최고 용량으로 달라는. 의료진은 오남용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상 내지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이 진행된 적은 없거든요. 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어떤 위험성이 생기는지도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건당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섭니다. 국민신문고에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지 8일 만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씨는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고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예인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제가 사실 잘 받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빠져나간 이 씨는 앞서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과 함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졌다고 밝힌 이 씨는 대부업체와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무려 2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에게는 차용증을 써 1억 원을, 개그맨 이수근 씨에게는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도박 혐의를 인정한 만큼 도박 횟수와 액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서 은밀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주점은 손님들이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며 단속을 피하게 해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들만 골라받는 경남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입니다. 소파에 널브러진 남성들이 찢어질 듯한 음악 소리에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약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유흥주점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지금 압수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나 지금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천정에 숨겨둔 마약도 발견됩니다. 저라고 집어백. 주점 사장과 도우미, 손님들 모두가 베트남인들로 마약 파티가 있는 날이면 문을 잠그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며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마약 투약자는 대부분이 어선이나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관광을 하러 온 외국인 미성년 여성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남 진주와 함안, 통영 등 서부 경남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새로 합성된 신종 마약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개의 알약 성분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즉 환각 흥분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약, 마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이를 판매한 베트남 남성 3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공공기관 직원들에겐 남의 얘기인가 봅니다.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그 한도를 훨씬 넘겨서 대출을 해주거나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고위급 직원은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공사 규정에 따라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었는데도 대출 제한이 없었고 이후 연수에 들어가 현재는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년간 모두 67명에게 한도를 초과해 1인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총 71억 원을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해줬습니다. 금리는 연 2.5%로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특혜성 금리로 대출을 해준 직원은 931명으로 금액만 245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역시 77명의 직원에게 한도를 초과해 73억 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사실 특혜성 대출과 다름이 없는 부분입니다. 연봉이 1억 1천 해당되는 임원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노사 합의 사안이라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달부터 여당 주도로 추진됐던 여야 의정 협의체가 드디어 첫 발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선 여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었는데 의학학술단체와 의대 학장들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오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의정 갈등 중심에 있는 전공의도, 의협도 여전히 불참할 입장이라서 협의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전공의 수련 교육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 단체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협의체를 공식 제안한 지 40여일 만입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대생 집단 휴학 허가와 내년과 후년 의대 입학 정원 논의 등 5가지를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 대표는 8개월째 이어지는 지금의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등 의료계 일각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반쪽짜리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의료대란 해소에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측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는 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적었는데 여기에는 의대생 단체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면택 회장 불신임이 추진돼 내부가 뒤숭숭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불참을 재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의정 갈등이 길고 깊어 서로 불신이 크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도 좀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횟수만 만들어 나가다가 정부가 봐라 우리 협의 충분히 했다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들. 기대와 우려 속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도 했습니다. 본사가 가진 인도 법인 지분 일부를 인도 주식시장에 공개 매각하는 건데 현대차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4조 원대 실탄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인도 자동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인도 뭄바이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5, 4, 3, 2, and 1. There it is. 시가총액 26조 원대로 상장된 현대차는 자동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공모가보다 1.6% 하락한 63달러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현대차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금으로 인도 공장 규모를 늘리고 공급망 현지화를 추진하는 등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증시 상장 기념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가 미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It demonstrated our commitment to this great nation and ensured that our shareholders and HMIL will continue to grow together. 14억 인구의 인도 자동차 시장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은 8.5%에 불과해 인도 시장 1위인 일본 스즈키는 물론 미국의 포드와 테슬라, 르노와 벤츠 등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We are the fast movers with Hyundai with a 15% growth year on year. 현대차가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LG전자 인도법인도 약 2조 원 규모의 인도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예순이 되면 은퇴해서 전원 생활을 즐겨야지. 하지만 이건 아무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닌가 봅니다. 인생 2막으로 또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여전히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60대가 처음으로 50대를 제치며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올해 70살인 안한식 씨는 10년 전 퇴직한 후에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금은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직 은행원 나이는 몇 살 하니까 한 9군데서 오라고 하더라고. 직접 상가를 돌면서 고객을 만나는데 안 씨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입니다. 항상 활기차요. 항상 재밌어요. 돈보다도 일이 있으니 감사하죠. 집에서 무력 있는 것보다 활기가 있잖아요. 안 씨처럼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5만 명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3.4%로 역대 최고치인데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2년엔 6%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층 창업도 증가세가 두드러져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비중은 14%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경험과 경력과 또 기술을 가진 인력을 더 요구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용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비정규직도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환경미화 등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고령화 시대 60대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보궐선거 당선 닷새 만에 국감장에 출석했는데 설마 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경기 용인시에 보유한 954제곱미터 규모 농경지입니다. 국감에서 데뷔전을 치른 정 교육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주말 농장을 한다며 선거 기간 제시한 사진이 해당 장소가 아닌 인접한 동생의 농경지에서 촬영된 사실이 드러나섭니다. 소유가 다르잖아요. 본인 소유하고 그 형제 소유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이 일을 한다니까요. 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농지법에 따라 경작할 목적이 있을 때만 농경지를 보유할 수 있는데 정 교육감은 선거 기간 주말 농장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짓으로 밝혀지면 허위 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채용한 교사 일부가 근무 중이란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 교육감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그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으세요. 서울 시민이 뽑았고 그 선출된 것들에 대한 행위를 무시하는 발언이십니다. 여당에 직접 반격하는 대신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감을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재고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첫날부터 수십억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 운동장이 이색적인 전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마다 의욕적으로 내놓은 신제품과 신기술에 시선을 빼앗기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재외동포청과 매경미디어그룹 등이 주관하는 제22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 전주에서 사흘간 일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6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간 인적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가 뭉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식 축사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인 경제인들의 튼튼한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대회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기업 전시회입니다. 이곳에서 320여 개 업체가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개막 첫날임에도
멕시코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나오는 등 8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 연계 행사로 스타트업 창업대전과 일자리 페스티벌, 국제 드론 산업 박람회 등도 열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남긴 유산의 의미를 짚어보는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 2024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사상 처음으로 일시정지 경기가 선언된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비 때문에 또 연기됐습니다. 1차전의 남은 경기와 2차전은 비가 안 오는 내일 열리게 됐는데요. 1차전을 2박 3일 동안 치르게 된 양팀 감독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내야를 덮은 방수포 위에 물이 고였고 방수포가 덮지 못한 사이드라인 땅은 질퍽질퍽합니다. 경기 2시간 전 비는 멈췄지만 경기장 정비에 3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 저녁에 또 비 예보가 있자 KBO는 결국 수년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쏟아진 비에도 강행했다가 생긴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일시정지 경기가 오늘도 이어질 것을 우려한 건데 남은 1차전과 2차전은 내일 열립니다. 이틀 연속으로 나온 사상 초유의 결정에 감독들은 수긍하면서도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라운드가 정상적일 때 선수들이 경기력이 좋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다만 경기가 밀리고 또 밀리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온 삼성은 하루 더 쉬게 됐지만 기아는 1차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삼성 선발 원태인을 4차전에 또 만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3, 4차전에는 AS랑 원태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조금 불리한 상황은 있지 않을까. 내일은 광주에 비 예보가 없어 남은 1차전과 2차전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1차전 결과에 따라 경기 중단 시점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달 세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에서 3관왕에 오른 이민선이 MBN 여성 스포츠 대상 9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여제에 등극한 이민선의 환한 미소, 오늘의 장면입니다. 전국을 흠뻑 적신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내일 새벽까지는 곳곳에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5에서 20mm,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8도까지 떨어지면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낮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